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를 보들레르의 우울, 우울이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플린이죠, 스플린. 이 우울이라는 시는 여기 네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요 맨 마지막 요 4번, 4번이 이제 가장 많이 에, 읽히는 이제 그런 시죠. 음, 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음, 어, 뭐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 우울. 무겁게 내리덮인 하늘이 마치 어떤 거대한 뚜껑처럼 오랜 권태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영혼을 짓누르고, 또한 하늘은 둥근 지평선을 온통 쌓아놓은 채 밤보다 더 침울한 검은 햇빛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때, 대지는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변해 있고, 거기 희망은 한 마리 박쥐처럼 소심한 날갯짓으로 마냥 담벽을 두드리고, 썩은 천정에 머리를 이리저리 부딪히며 떠돌 때, 쏟아지는 빗발은 거대한 감옥 창살인 양 드넓은 빗줄기를 펼쳐놓으며, 말없는 한 무리의 야비한 거미들이 우리의 뇌 저 밑바닥에 그물을 치러올 때, 그때 불현듯 종소리가 격렬하게 솟아올라 하늘 향해 끔찍한 아우성을 쏟아낸다.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정령들이 끈질기게 울부짖기라도 하는 듯. 그리고 기다란 연구체 행렬이 푹도 없고 음악도 없이 나의 영혼 속에 천천히 줄지어간다. 희망은 패배하여 눈물 짓고 횡포하고 간악한 고뇌는 푹 숙인 내 두개골 위에 검은 깃발을 꽂는다. 네, 참 음산하죠. 음. 자, 그러면 에, 원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음,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보들레르의 시집 레플렉트 말 악의 꽃에 이제 제 1부가 그 우울과 이상으로 되어 있죠. 스플린의 리디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우울과 이상이라는 요 테마는 아마 아, 보들레르의 가장 아, 뭐 기본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그 우울에 시달렸죠. 에,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어, 이 보들레르의 우울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뭐 보들레르 뿐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우울이 좀 이런 모습이겠죠. 음. 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스플린. Quand le ciel bas et lourd baisse
comment couvercle sur l'esprit gémissant en proie aux longs ennuis. 아, Le ciel bas et lourd. 그러니까 낮고 무거운 하늘. 그렇죠? 낮고 무거운 하늘. 베이즈 이게 진누르다 이런 뜻이죠. 아, 그러면 꾸베클르는 이제 뚜껑이라는 뜻인데. 음, 음. 아, 그래서 그 무겁게 내리덮인 하늘이 에, 마치 어떤 거대한 뚜껑처럼 꿈을 꾸베클르 sur l'esprit gémissant en proie aux longs ennuis. 뭐 쉐미르 뭐 신음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신음하는 우리의 정신 위에 신음하는 영혼 위에 아, 근데 이 신음하는 영혼은 어떤 거냐면은 엉포아는 이제 뭐 포로가 된 사로잡힌 이런 뜻이죠. 뭐에 사로잡혔냐면은 롱선이 아주 오래된 그런 기나긴 권태. 예. 그래서 오랜 권태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영혼을 베이스 짓누르고 quand le ciel est pas lourd baisse comme un couvercle sur l'esprit gémissant en proie aux longs ennuis. Et que de l'horizon embrassant tout le cercle, il verse un jour noir, plus triste que la nuit. 이때 끄는 이제 껑을 대신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음, de l'horizon embrassant. 음, 이때 de l'horizon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제 이 뒤로 와야 되겠죠. 뚫르 사클르 들로리송 이런 뜻이죠. 그 지평선의 그런 원, 그 둥근 원. 그래서 이것을 에, 둥근 지평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엄브라세는 이제 뭐 포옹하다, 감싸 안다 이런 뜻인데, 뭐 입맞추다 이런 뜻도 되죠. 음. 그래서 음, 음, 어, 그러니까 tout le siècle de l'horizon. 그래서 둥근 지평선, 둥근 지평선을 에, 엄바상 온통 쌓는 채. 이게 온통은 이제 이 뚜를 번역한 겁니다. 에, Il verse un jour noir. 우리에게 쏟아붓는다. Un jour noir. 검은 낮, 검은 대낮. 뭐 혹은 줄 햇빛으로 볼 수도 있겠죠. 검은 햇빛. 이게 사실 그 모순어법인데, 음, 음. 아, 이것은 어떤 그, 그 우울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이미지겠죠. 플리 트리스트 더 슬픈 끌레누이. 그러니까 밤보다 더 슬픈, 더 침울한 밤보다 더 침울한 검은 햇빛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때, 네. 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덥게 내리덮인 하늘이 마치 어떤 거대한 뚜껑처럼 오랜 권태에 사로잡혀 신호하는 영혼을 짓누르고, 또한 하늘은 둥근 지평선을 온통 쌓아놓은 채 음,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embrassant tout le cercle de l'horizon, embrassant의 그 주체가 le ciel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에, 그 지평선을 온통 쌓아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음, 음. 밤보다 더 침울한 검은 햇빛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때. 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지는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변해 있고, 거기 희망은 한 마리 박쥐처럼 소심한 날갯짓으로 마냥 단벽을 두드리고 썩은 천정에 머리를 이리저리 부딪히며 떠돌 때. Quand la terre est changée en un cachot humide. 그 대지가 땅, 대지가 까쇼 유미드, 축축한 그런, 까쇼는 지하 감옥 그런 뜻이에요. 그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변해 있다. 숑시. 어, 어. 우 거기에 l'espérance comme une chauve-souris s'en va battant les murs de son aile timide. 그래서 l'espérance 희망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희망은 이제 의인화돼 있어요. 의인화돼 있어. 그래서 그 희망이 이제 한 마리 박쥐에 이렇게 에, 비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에, 윈의 숍소리, 이 박쥐인데 숍소리 한 마리 박쥐처럼. 음. 성바 바똥 뭐 부딪히다 이런 뜻이죠. 바똥 레뮤르 뜨소넬 티미드. 티미드는 보통 이제 수줍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소심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어떤 번역엔 또뭐 겁 많은, 겁에 질린 이런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드소넬리 띠미든, 소심한 날갯짓으로, 소심한 날갯짓으로 그 벽, 어, 어, 그래서 마냥 단벽을 봤던, 이제 두드린다. 이제 어, 성바는 이제 뭐 가다, 여기서 이제 떠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희망이 박쥐의 비유가 되었고, 마치 박쥐가 어떤 갇혀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어둡고 축축한 그런 마치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공간에서 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벽에다 부딪히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어, 그렇게 떠도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에스꼬냥 라떼트 아데 플라퐁 뿌리. 이 꼬냐도 이거 뭐 부딪히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를 부딪히면서 라떼트 머리, 음, 얻다가 아데 플라퐁은 천장이고 뿌리는 썩은, 그러니까 썩은 천장에다
머리를 이리저리 부딪히며 떠돌 때. 예. 지금 뭐 그 박쥐가 아, 어떨 줄을 모르면서 벽에도 부딪히고 썩은 천장에도 부딪히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그 희망을 그렇게 의인화했어요. 아, 그, 그 희망. 아, 여기서 희망은 이제 그 스플린의 리디알 그 우울과 이상 그 주제에서 그 이상의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음, 그 이상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뒤에 그 희망과 대립되는 에, 고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음, 그 고뇌가 이제 어떤 스플링에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음. 대지는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변해 있고 거기 희망은 한 마리 박쥐처럼 소심한 날갯짓으로 마냥 단벽을 두드리고 썩은 천정에 머리를 이리저리 부딪히며 떠돌 때 음, 다음. 껑라뿔이 쏟아지는 빗발은 거대한 감옥 창살인 양 드넓은 빗줄기를 펼쳐놓으며 말없는 한 무리의 야비한 거미들이 우리의 내 저 밑바닥에 그물을 치러 올 때 지금 1, 2, 3년이 다 껑껑껑 이렇게 뭐뭐 할 때 이렇게 됐죠. 여기 3년, 2년도 껑, 제일 처음 1년도 껑 이렇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열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 지금 그 1년에서는 음, 그 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주위의 공기, 하늘, 를 묘사했고, 그 다음에 그 2년에서는 땅,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라플리 뷔, 그 물, 그러니까 공기와 땅과 물, 어, 이렇게 그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자, quand la pluie étalon ses immenses traînées d'une vaste prison imite les barreaux, 비죠, pluie, étaler, 펼치다 이런 뜻이죠. 그 거대한 트렌, 이때 트렌에는 에, 가늘고 긴 자국, 이런 줄기, 예? 여기서는 빗줄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세차게 그 빗줄기를 그리면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아, 음, 그런데 그 빗줄기가 마치 뭐 같으냐면은 이미트 이건 뭐 모방하다 이런 뜻인데 바호가 이제 창살이죠. 감옥 창살. 그러니까 두인 파스트 프리종이 사실은 요 뒤에 오는 거죠. 레 바호 두인 파스트 프리종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대한 감옥의 창살들을 모방한다. 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은 쏟아지는 빗발은 거대한 감옥 창살인 것처럼 인양 드넓은 빗줄기를 펼쳐 놓으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게 비가 세차게 이렇게 쏟아지는 그 빗줄기 그 빗줄기가 그 감옥의 창살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지가 온통 그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 그 빗줄기가 이제 그 감옥의 창살이 되는 거죠. 아,
비유가 재밌는데. 그 다음에 Et qu'un peuple muet d'une femme araignée vient tendre ses filets au fond de nos cerveaux. 어, 여기서 끄도 꽝을 대신한 거라고 볼 수 있죠. peuple 뭐한 무리, 한때 이런 뜻이요. 한 무리의 muet, infame는 여기서는 야비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비열한, 야비한, 혐오스러운, 경멸할 만한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 앞에서는 그 박쥐가 등장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야비한 거미들이 등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un peuple muet d'un femme araignée. 말 없는 muet, 말 없는 한 무리의 un peuple, 한 무리의 야비한 거미들이 vient tendre ses filets. tendre filet 하면은 이제 그 그물을 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 거미들이 하는 건 거미줄을 치는 거겠죠. 아, 얻다가 au fond de nos cerveaux. cerveau가 이제 우리 뇌, 아, 음, 음, au fond 밑바닥이야. 우리의 뇌 저 밑바닥에 그물을 치러 올 때, 그물을 치러 올 때, 음, 음. 쏟아지는 빛발은 거대한 감옥 창살인 양 드넓은 빗줄기를 펼쳐놓으며 말 없는 한 무리의 야비한 거미들이 우리의 내 저 밑바닥에 그물을 치러 올 때, 음. 그때 불현듯 종소리가 격렬하게 솟아올라 하늘 향해 끔찍한 아우성을 쏟아낸다.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정령들이 끈질기게 울부짖기라도 하는 듯. 자, 이 사연에 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는 그 1년 꽁, 2년 꽁, 3년 꽁, 꽁꽁꽁 이렇게 아, 아, 전개가 되다가 여기서는 꽁이 이제 데크로슈로 바뀌었어요. 데크로슈 종소리죠. 종 데크로슈. 데크로슈 tout à coup saute avec furie et lance vers le ciel un affreux hurlement. 아, tout à coup 갑자기 불현듯 레클로슈가 쏟드는 뛰어오르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인데 avec fury는 이제 격렬하게 avec fury. 예, 불현듯 종소리가 격렬하게 솟아올랐다. 음, 음. 자, 그 앞에의 그런 그 느리고 그 소리 없는 그런 분위기와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갑자기 종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다 이런 얘기인데, 런스 뭐 던지다, vers le ciel 하늘을 향해 뭐를 un affreux hurlement 뭐 끔찍한 affreux 무시무시한 hurlement 아, 아 뭐 고함 소리, 뭐 짐승의 그런 외침 소리 이런 건데 음, 아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하늘 향해 끔찍한 아우성 쏟아낸다. 아, 여기서 종소리가 등장하는 거는 아마도 어떤 종교적인 에, 그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마치
그 절망에 빠진 인간이 그 뭐 신에게 아우성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애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ainsi que des esprits errants et sans patrie qui se mettent à geindre opiniâtrement. ainsi que 마치 뭐뭐처럼 esprit errant, errant은 뭐 떠도는 방황하는 그런 뜻이죠. sans patrie 뭐 조국이 없는 그런 뜻인데 이걸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돈다 이렇게 번역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에스프리를 정령으로 번역했어요. 음, 뭐 에스프리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때로는 뭐 정신, 마음, 음, 음, 또 영혼, 어, 어, 또 정령. 음. 여기서는 정령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마치 엔시크 어, 정처 없이 떠도는 정령들이 음, 정령들과 같이 해. 근데 어떤 정령이냐면 끼가 꾸며주는 거죠. 끼 스메타 스메트라는 뭐뭐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음. 아, 그 쉐안드르는 이제 약한 소리로 신음하다, 앓는 소리를 내다, 뭐 신음하다 이런 음, 음, 뜻인데 오피니아 트루몽은 이제 끈질기게 고집세게 이렇게 그래서 끈질기게 울부짖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 울부짖기 시작하는 정인원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정령들이 끈질기게 울부짖기라도 하는 듯 그렇게 종소리가 어? 불현듯 격렬하게 솟아올라서 어, 끔찍한 아우성을 쏟아낸다. 이죠. 그다음에 아, 자 그다음 마지막 사연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연구체 행렬이 북도 없고 음악도 없이 나의 영혼 속에 천천히 줄져간다. 희망은 패배하여 눈물 짓고 횡포하고 간악한 고뇌는 푹 숙인 내 두개골 위에 검은 깃발을 꽂는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Et de longs courbillards sont en bouche de musique défilent lentement dans mon âme. 코르비아르가 이제 연구차죠. 그래서 들롱 코르비아르를 기다란 연구차 행렬 이렇게 번역을 했고 송덩부르 북도 없고 니 뮤지크 음악도 없이 데필레 이제 줄지어가다 이런 뜻이죠. 데필레 런트몽 천천히 덩머나무 내 영혼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천천히 줄지어간다. 그 다음에 l'espoir vaincu pleure et l'angoisse atroce despotique 저기 레스포아르하고 롱과스 희망과 그 앙과스 고뇌라는 것이 지금 다 의인화돼 있죠. 그래서 그 희망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이데알, 어떤 이상의 그런 비유라고 얘기했죠. 또 이 앙과스는
그 스플린의 비유, 그 우울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l'espoir vaincu est pleur. 그 희망과 그런 고뇌의 그런 싸움에서 지금 아, 희망이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패배하는 모습이죠. 그 희망은 vaincu 패배하여 pleur 눈물 짓고 l'angoisse 고뇌 어떤 고뇌 아트로스하고 데스포티크한 데스포티크를 이제 원래 뭐 독재적인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횡포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아트로스 간악한 그래서 횡포하고 간악한 고뇌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이 sur mon crâne incliné plante son drapeau noir. 크란가 두 개골이죠. 앵클리냐 숙여진 푹 숙인 내 두개골 위에 플랑트 뭐그 심다 꽂는다 이런 뜻이죠. 아, 송 드라포누아르 그 검은 깃발. 예, 깃발을 꽂는 것은 이제 어떤 승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깃발은 이제 검은 깃발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울의 깃발이죠. 음, 푹숙의 내 두개골 위에 검은 깃발을 꽂는다. 그리고 기다란 연구책렬이 북도 없고 음악도 없이 나의 영혼 속에 천천히 줄져간다. 희망은 패배하여 눈물 짓고 횡패하고 간악한 고뇌는 푹숙의 내 두개골 위에 검은 깃발을 꽂는다. 자 이렇게 끝나는데 아 정말 음울하죠. 자, 그 보들레리의 그 우울의 정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보들레의 우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우리말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울, 무겁게 내리덮인 하늘이 마치 어떤 거대한 뚜껑처럼 오랜 권태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영혼을 짓누르고 또한 하늘은 둥근 지평선을 온통 쌓아놓은 채 밤보다 더 침울한 검은 햇빛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때 대지는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변해 있고 거기 희망은 한 마리 박쥐처럼 소심한 날갯짓으로 마냥 담벽을 두드리고 썩은 천정에 머리를 이리저리 부딪히며 떠돌 때 쏟아지는 빗발은 거대한 감옥 창살인 양 드넓은 빗줄기를 펼쳐놓으며 말없는 한 무리의 야비한 거미들이 우리의 내 저 밑바닥에 그물을 치러 올 때 그때 불현듯 종소리가 격렬하게 솟아올라 하늘 향해 끔찍한 아우성을 쏟아낸다.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정령들이 끈질기게 울부짖기라도 하는 듯. 아유. 그리고 기다란 연구책 행렬이 북도 없고 음악도 없이 나의 영혼 속에 천천히 줄져간다. 희망은 패배하여 눈물 짓고 횡포하고 가닥한 고뇌는 푹숙인 내 두개골 위에 검은 깃발을 꽂는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보들레르의 우울 네 번째 작품 스플린 스플린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